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의 하창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나이티드 제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돼서 좀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지금 뭐 진매트릭스도 그렇고 일단 과열 종목으로 좀 들어가면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주가가 잘 상승하지 않고요. 일단 단일가 거래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곤합니다. 그리고 SK케미칼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반등 나왔다가 전고점 또 붙들지 못하고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뭐 이거 종목도 제가 요 라인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좀 찍어서 업로드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뭐냐면 결국 유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매도 그렇고 케미칼도 그렇고 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눌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유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상승한 게 이제 그 부분으로 좀 상승을 한 거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부분으로 좀 주가가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움직이다가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요 윗꼬리가 하나 둘 세 개에서 지금 두들겨 맞고 있어요. 두들겨 맞고 있는 라인이고 지금 고점 위로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요 고점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고점 대비해서 5% 이상 떨어졌을 때는 종가에 까고 이제 요 거기에서 까고 종가에서 사자. 여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5% 이상 까면은 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깠다가 그럼 다시 종가에 샀으면은 어쨌든 다시 여기 위에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요때 또 정리를 또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요 오늘 같은 경우는 수익을 그래도 꽤 챙기기가 좀 쉽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이 거래일 정도는 수익을 단기적으로 들어갔어도 충분히 챙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건 좀 중요합니다.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점도 좀 긍정적이고, 그래도 3분의 2 라인 또 이탈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무조건 끝났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여기서 그만큼 좀 물량의 소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으로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65,000원, 6,000원 요 라인까지 한번 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61선이 굉장히 좀 버겁게 느껴질 정도로 아예 근접도 못하고 좀 찍혀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담이랑도 통화를 해서 단기적인 모멘텀들은 제가 기업 본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그런 테마성이 아니라 이 본업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미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동물 이제 검사가 들어갔고 2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되면은 이제 임상 승인이 나올 것이다. 그럼 그때 한번 좀 주가의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계량 신약에 대한 부분들, 지금 시각처에서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 계량 신약으로 좀 수익이 이제 반영되는 거, 아마 1분기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또 인증받고 해서 5년 동안 600억짜리 그거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지금 이슈가 그런 본업에 대한 이슈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부분들은 좀 많이 소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모든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크게 좀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해외 기업들이 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또 그에 반해서 너네는 왜 이렇게 느려라는 그런 생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너무 반도체랑 또 철강이나 이런 민감주들이 너무 잘 움직이고 있어요. 뭐 오늘 CJ CGV도 장 초반에 굉장히 잘 움직였는데, 그쵸, 여전히 좀 잘 움직이니까 이런 피해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리 치이고 저리 좀 치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눌리는 작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제가 거듭 말씀드렸어요. 급등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좀 조정이 심해질 거고,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윗라인에 있으신 분들은 좀 어쩔 수가 없지만 아랫라인에서 조금 접근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좀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제 난 너무 단가가 너무 많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거 이제 갭을 만들고 갈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결국에 또 갭을 메웠습니다. 갭을 메우는, 오늘장에서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반등이 한번 나와주다가 전라인 때 안착이 못하고
찍혀 눌려지니까 지금 또 이제 패대기 쳐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적어도 얘가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 58,000원대에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안착입니다. 약간 닫고 오는 거 말고 안착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라인에서 좀 그래도 갭을 메우면서도 원래 밑으로 빼는 패턴이 있고 안 빼는 패턴이 있는데 딱 갭을 딱 메우자마자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52,500원 라인대, 요 라인대를 이탈되지 않는 것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15분봉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5분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5분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상황이 똑같이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왔고 이제 5분봉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좀 튀겨져 올라오는 게 더 빠르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이 윗꼬리들을 지금 보세요.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 밑에까지 올라왔다가 제가 요때 이거 뚫고 갔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또 올라왔는데 심지어 여기 윗꼬리가 여기 전 윗꼬리까지도 못 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그만큼 그 윗라인 때에 사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고 고기 가격대까지 왔을 때 좀 물량을 정리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사고 싶은 사람은 한정적인데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럼 주가는 절대 올라갈 수 없겠죠. 그리고 오히려 좀 패대기 치는 수익권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조금 수익률이 줄어들 뿐이지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집어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막 집어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얻어 터지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분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라인, 지금 이 라인에서 조금 견조하게 좀 버텨줬기 때문에 일단 이 라인은 당연히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급등한 이후부터 좀 본다면은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끊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54,000원 라인에서 53,000원 라인대 요 밴드에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움직일 수 있지만 여기가 좀 견뎌줘야 되는 거고 여기가 뚫고 내려간다면 결국엔 요 아랫라인에는 금방 여기는 눌릴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 라인에서. 그래서 여기를 버텨주지 못하면 가운데가 아니라 아랫라인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 라인 적어도 좀 힘들게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이슈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전히 그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돼서 상승한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셔야 돼요. 단기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소가 되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게 해소가 되면은 아마 그거에 따른 또 물량 소화가 나타날 수가 있으면 물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갑자기 뭐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뭐 그 분석된 데이터들 다 공개를 하고 지금 뭐 부작용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다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신약 또 많이 만들게 되고 요런 이제 신약이 아니라 이제 백신을 많이 뿌릴 수 있는 그 개체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은 또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케미칼이나 진매가 더 많이 가겠죠. 윤화보다는 뭐 윤화는 걔네 먼저 가고 일정 이상 올라서 이제 뭐 과열되고 순환매가 돌 때 그때는 또 받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부분은 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개별적인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역시나 주봉상으로도 윗꼬리가 나왔는데 윗꼬리가 전 부분을 좀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월봉상으로는 뭐 여전히 지금 5월선 올라타 있고 전에 큰 시세 나왔었던 그 월봉을 아직 깨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실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이런 봉이 3분의 2까지 깨지면 만약 요 라인까지 깨졌으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다시 올라오고 있고 아직까지 뭐 이번 달 말까지 그래도 거래일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한 2, 3일 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조금 보셔야 되기는 하겠다. 근데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이슈가 좀 종결이 된다면 만약에 종결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동물 실험에 대한 그런 부분들 기다리고 이 기업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조금은 참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힘드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게 워낙 급하게 떨어지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매물 라인이 적기 때문에 사실 여기만 뚫고 간다면 좀 빠르게 갈 수도 있어요. 빠르게 갈 수도 있지만 여기 매물을 정확하게 소화를 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윗라인 때 가더라도 여기 아랫라인에서 이제 까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은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유나이티드 제약 좀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화이팅입니다.